네, 저희 정영 작가님부터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신화식당의 극본과 작사를 맡은 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신화식당의 작곡가 김현성입니다. 네, 연출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 역할을 맡은 손영창입니다. 네, 신화식당의 새로운 마스터 성균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데이뉴스 김종건입니다. 김동훈 연출의 질문인데요. 제가 지난해 출연을 봤거든요. 그때 봤을 때 좀 일본적인 느낌이 좀 강하다 싶어서 그게 한 가지 아쉬웠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어떻게 수정 구현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색이 강한 건 어쩔 수 없고요. 네. 일본의 뒷골목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일본색을 지우거나 뭐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원작에 있는 우리가 원작을 보면서도 만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곳이 일본 시즈쿠의 이야기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대로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초연하고 좀 이제 달라진 부분들은 음악적인 뭐 작곡가님께서 수고하셔서 보강도 있었고 또 새로운 곡도 들어갔고 그러한 점이 초연 때는 좀 에피소드들이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잘 모아서 어떤 한 이야기로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관객들한테 전달될 때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너무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거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주제로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마스터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나 그리고 시도리 미키와 마스터가 같이 부르는 인생 한 조각이라는 노래가 새로 들어왔고요. 그런 곡들이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맛을 닮은 이 사람들의 인생을 이 심야식당 안에 모여서 봄으로써 뭐 하나의 어떤 그 작품 안에서 녹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예, 공인해수 변호관 강인모입니다. 송영창 선생님과 송 선생 두 분 마스터에게 질문 드리고 그다음 작곡가에게 김 작곡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짧게 하이라이트만 봤는데도 바뀐 곡이 굉장히 지난번 작품에 비해서 동성아 드월 작품의 버전에 비해서 이제 템포가 빠르고 또 관객과 호응하는 측면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김동현 연출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왜 이 작품의 몇 가지 넘버가 총 몇 곡이 더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 왜 이런 밝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전히 새로 생긴 곡은 두 곡이에요. 활짝 핀 꽃이랑 인생 한 조각이라는 새로 생긴 곡은 두 곡이고 수정은 전면적으로 제가 1년을 거쳐서 작가님과 연출가 음악가 감독님과 스태프분들과 1년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의 곡들에서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어요. 예전의 곡들도 구성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 안에 드라마나 대사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완곡을 전체 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좀 음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음악을 더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저번에 좀 리뷰에도 신화식당은 연극적이다 이런 소재부터 연극적인데 이게 왜 굳이 뮤지컬이어야 하는가라는 좀 말씀들도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1년간의 수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음악적으로 좀 더 완성도가 있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음악적으로 힘이 있어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마스터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특히 송 선생님은 아마 최근 몇 년간 거의 주무시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았죠. 한 번도 작품을 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분이 그렇게 색깔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정말 색깔이 달랐었습니다. 중간에 바뀌어 계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정도로 두 캐릭터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보고 이
관객들이 티켓팅을 2번씩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자, 지금 두 분 그 원작과도 뭐 좀 다른 측면이지만 칼자국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각각 칼자국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아티스트에 대한 두 분의 그 동경을 어떻게 요리와 더불어서 나타낼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다 각각. 예. 질문이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제가 잘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 칼자국은 사실은 그 만화에도 안 나와 있고 드라마에도 안 나와 있고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작품에서도 왜 칼자국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마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고도를 물어보니까 베케트가 알면은 내가 책에 썼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베 야로 씨가 여기 사실은 한국에 왔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또 물어봤지만은 대답을 얻을 수 없었고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칼자국이 상징하는 것이 뭔가를 저번 초연 때는 전혀 나타내지 않았고 이번에는 좀 강조를 했는데 역시 아직도 왜 칼자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어떤 신비감? 마스타라는 인간에 대해서 묘한 어떤 그 퀘스천 마크를 던져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냥 연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마스타 신비한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 상처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제 모든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이유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근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미스테리로 남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심야식당이라는 곳이 뭐 대단히 요리를 잘하는 식당이고 그럴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단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더 큰 아픔을 어떤 가진 사람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랬구나 별일 아닌 듯이 얘기해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는 와서 그냥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게 되는 곳인 거거든요. 그 아픔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 저는 이 작품을 대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그게 생각나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그 구울이 위로해주진 않잖아요. 하지만 들어주고 털어놓게 해놓고 후련하게 해주는 곳인 거죠. 그런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픔을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먼저 정영 작가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심야식당은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로 각색을 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셨던 점이 어떤 점이신가요? 우선 가장 큰 건 공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만화책이 10권이 넘는 만화책 안에 한 권당 한 20가지 정도가 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부분은 우리와 조금 더 친밀하고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게 어떤 도시가 됐든 뭐 신주쿠 거리가 됐든 뭐 서울의 어떤 거리가 됐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에 좀 더 선택하고 집중. 잠시 지루하실까봐. 그렇게 선택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만화를 뮤지컬화 할 때 모두가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옴니버스식 구성의 만화이고 그래서 병렬적인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내려놓기는 하지만
하지만 그걸 다 두고 나섰을 때는 이런 일자형 식당의 식탁이 아닌 원탁에 앉아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술도 나누고 이름도 건네고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게 저희 창작팀에 조금 집중을 했던 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객분들이 심야식당을 보고 어떤 거를 느끼셨으면 하는지요? 저희 마스터 대사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가끔은 이 도시의 밤거리를 헤매는 길고양이 같은 존재들이 그런 느낌이 드는 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날들 어딘가에 찾아와서 어떤 거창한 위로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해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선배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 와서 얘기를 했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위로가 굉장히 소박한 음식 하나지만 그 위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희망을 갖고 그런 작은 위로를 나누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원작의 가장 큰 미덕이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심야식당은 어떤 뮤지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다면 어떤? 저는 그냥 밥 한 그릇 같아요. 여기 정말 거창한 요리는 없거든요. 밥에 가다로먹고 얹어주고 밥에 버터 넣어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얻기 때문에 사실은 소박하지만 나만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 각자 나만을 위한 어떤 소박하지만 위로가 되는 밥 한 그릇. 밥이라는 말이 갖는 애들이 우리한테는 좀 있잖아요. 뭐 밥은 먹었어? 말거나 다음에 밥 한 끼 할까? 라는 느낌의 그런 뮤지컬이어서 그냥 밥 한 그릇, 소박한 밥 한 그릇 같은 뮤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저희 김혜성 작곡가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뮤지컬 심야식당 음악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곡 한 곡에 심야식당만의 심야식당스러운 그런 게 묻어나는 것이 이 뮤지컬을 처음 만들 때 4년 전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것이고 한 곡 심야식당스럽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희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이게 저희 음악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곡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심야식당을 대표하는 넘버는 혹시 어떤 걸까요? 그 질문이 좀 어려워서 제가 저희 음악팀이랑 배우들한테 물어봤는데 한 명 한 명 대답하는 것마다 다르더라고요. 다 좋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날의 햇살내음, 야키소바 먹으면서 부르는 그날의 햇살내음이 제일 좋아요. 네, 그러면 심야식당의 음악을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하실까요? 따끈한 우동, 호로록? 호로록? 감사합니다. 저희 김동현 연출님께 여쭤볼게요. 초연 이후 다양한 작품을 거쳐서 다시 심야식당의 연출을 맡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임하시는 각오가 혹시 어떻게 되실지요? 예, 장사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식당을 열었으니 장사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여전히 남아있지만 심야식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작품들 중에 연출하는 난이도로 치면은 굉장히 높은 한 1에서부터 10까지면 한 9.5 정도 되는 이게 간단해 보이고 뭐 그냥 소박한 얘기 같지만 되게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각 인물들만의 캐릭터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하나의 밥상 위에 올려져야 하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리고 굉장히 연극적인 어떤 세트 안에서 뮤지컬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법들 이런 것들이 연출한테는 이게 여전히 뭐 약간 풀지 못한 숙제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또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 하면서 그래서 어느 부분들은 또 아예 무대적인 언어로 그 초연 때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은 한 발 더 나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미있게 작업했습니다. 심야식당을 보시는 분들이 이 작품을 어떤 뮤지컬로 기억하셨으면 하는지요? 네, 보고 나서 돌아가실 때 참, 누군가 만나서 따뜻하게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다, 술 한 잔 같이 기울이고 싶다, 그래서 좀 마음까지 배불러진 것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마스터의 상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프고 상처받고 뭔가 도시의 어떤 화려한 도시 뒷골목에 찾아온 이유들이 삶에 지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쪽이나 서로에게 위로를 받는 거거든요. 마스터는 손님들에게, 손님들은 또 마스터에게 그런 마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별도 메시지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건지요? 거의 비슷한, 아까 얘기했던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마스터 상처에 대한 얘기만 했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 치도리 미유키, 여기 기타 치는, 거리에서 기타 치는 아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여기 안에서는 비극이죠. 이 안에서의 이야기 안에서 죽는, 결과적으로 죽는, 그렇게 했는데, 그거 역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언젠간 누군가 그렇게 사라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걸 또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한순간이 다 마냥 해결되고 좋을 수만은 없지만 어떤 거는 잊혀져 가고 어떤 거는 상실해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뜻한 밥을 먹고 또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이런 게 우리가 사는 이야기니까 이 식당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정서를 느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손흥찬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아트라의 뮤즈 초연에 이어서 다시 심야식당의 같은 역할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배우님을 다시 무대에 서게 한 심야식당만의 혹시 매력이 있을까요? 하여튼 노래도 잘 못하고 장진 감독이 디셈버 할 때 아니 영창이 형 뮤지컬 했어요? 나보고 이래 물어서 96년부터 했는데 아무튼데 그래서 뮤지컬을 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뮤지컬 배우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작년에 올릴 때도 12월 달 최고의 뮤지컬들이 많이 올라갈 때 심야식당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관객들의 반응이 엄청 좋았고, 금년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이번에 정말 많은 작품들이 올라가서 심야식당 오픈하는 16일 날 관객이 3분의 1만 차도 너무 행복하겠다 그랬는데 16일 날 낮밤으로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건가라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소박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힐링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제가 가장 행복한 것은 이 노래 못하는 저한테 김혜성 작곡가님과 정영 작가님이 항상 솔로곡을 주셔가지고 재작년에는 6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솔로곡을 불렀었습니다. 너무 힘든 게 인생의 맛이었습니다. 그거 조금 될라 그러니까 이번엔 인생 한마디라고 더 힘든 곡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작품을 하는 이유라고 하면은 노래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두 분 작가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작품을 택하게 되는 것. 아까 눈치챘겠지만 저는 연기만 했습니다. 노래 안 하고. 이 노래 잘하는 성기훈 배우가 모든 노래를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좋은 뮤지컬 보실 분들 위해서는 성기훈 배우가 하는 날 선택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올해 심야식당 마스터를 연기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신경 쓰시는 사항이? 역시 인생 한마디라는 새로운 곡입니다. 인생 한 인생 한 주가 그것 때문에 너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희 집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제발 노래 좀 하지 말라고. 근데 항상 촬영장을 가도 어딜 가도 계속 그 노래만 읊조리게 되더라고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우님에게 심야식당이라는 건 조금 더 다른, 좀 더 뜻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전부터 창작부터 거의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배우님에게 심야식당이란 어떤 작품일까요? 그 질문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좀 피상적이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2012년에 연기하면서 관객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제가 이 뒤에서 조명이 살짝 어두워질 때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요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공연하면서 공연 중간에 눈물이 참 많이 납니다. 그걸 참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 많은 힐링을 주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 많은 용기와 힘을 주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 작품을 보러 오는 관객분들에게도 꼭 전달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가장 큰 바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금년에 또 무대에 섰습니다. 노래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성기훈 배우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심야식당을 처음 하시게 되신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요? 소감이나 각오는 어떠신지요? 초연 공연을 보러 왔었어요. 공연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까지 사실 대부분의 뮤지컬 작품들이 감동을 느껴! 이렇게 하는 작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스며들어오는 이 작품이 참 와닿았었어요. 그리고 이게 재공연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저를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전 사실 예술작품이라는 건, 특히 이 공연물은 되게 생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초연했을 때 정말 아이를 낳아주신 거죠, 이분들이. 근데 이 아이가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된 거고, 어쩌면 이 시즌이 지나고 나서 정말 성숙한 어른이 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아이 때 이미 죽어버리는 작품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재공연 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여기에 일조를 더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을 먹고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아마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나라 공연계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화려한 뭐 시카고라든지 뭐 고스트 등 이제 화려하신 대극장 뮤지컬을 해오셨어요. 네, 그런 작품들과 달리 심야식당이 가지고 있는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매력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라이센스 작품을 공연한다는 것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딱 틀이 짜여져 있는 작품 속에서 그걸 더 증폭시켜서 잘 표현하는 것도 배우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창작물 안에서 어떤 새로운 캐릭터를 정말 스스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또 다른 의미거든요. 훨씬 더 값지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 인생의 창작 작품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매번 할 때마다 저는 되게 제 가슴속에 그게 남거든요. 처음 우리 정영 작가님이랑 같이 했던 남한산성도 제 가슴속에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배우로서도 의미가 훨씬 큰 일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배우 저희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께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시면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심야식당 스태프과 배우분들을 대표해서 소영창 배우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이 화려하지 않고 또 그렇기
격렬하지도 않고 굉장히 담담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인 것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께 꼭 좀 추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